안녕하세요. 저는 토스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건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토스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하는 자리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겪었던 것들도 좀 공유 드리고, 저희가 보는 핀테크 산업이 어느 정도로 커질지, 그리고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사실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2014년, 5년만 해도 상황은 사실 핀테크라는 단어가 한국에 존재하지도 않았고요. 금융당국으로부터 허용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또 힘들었고, 당시 저희가 회사가 빚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10억 정도의 자금이 최소한 필요했습니다. 전자금융업이라고 하는 라이센스 때문에.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은산분리 규정 때문에 벤처지업 특별법상 핀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는 위법사항이어서 투자도 국내에서 받을 수가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전화위복으로 저희가 해외 투자자들을 많이 맞이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해서 런칭했던 베타 서비스도 사실상 이제 금융당국에 의해서 정지가 됐었고, 또 이제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는 부분도 굉장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잃을 게 없는 스타트업만이 할 수 있었던 혁신이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돈을 잘 버는 회사도 아니었고, 이걸 하지 않는다면 다른 옵션도 없었으니까 이렇게 가능성이 낮은 도전을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저희가 돈도 벌고 사용자도 많이 있는 안정적인 회사였다라면 절대 이런 미친 짓은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때를 항상 생각하면서 아무리 불가능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시간이 걸려서도 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것을 해냈을 때 엄청난 양의 성공과 혁신을 시장에서도 일으킬 수 있고, 또 회사도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 송금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척박한 환경을 잊지 않고, 아무리 척박하다 하더라도 소비자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무조건 시도한다 라는 그런 정신이 저희 회사의 핵심 정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규제 개선 노력을 해서 1년 후 베타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크게 기여를 해주셨던 것이 역시 이제 수많은 미디어, 그리고 이제 정부 당국에서도 핀테크라는 단어가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유명하게 되기도 했고, 이게 정말 국가의 기간 산업이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산업이라는 것을 이제 공감대가 이루어졌고요. 당시 이제 청와대 그리고 국무조정실을 주도로 이제 많은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이제 규제 개선을 통해 이제 지금의 간편 송금 서비스가 합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1년 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직원들 월급 주면서 규제 개선에만 힘을 썼던 편인데요. 만약에 그때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면은 이제 이런 지금 현재 수많은 국민들이 거의 저희 고객들만 해도 1,100만 명이고, 같은 경쟁사의 간편송금 서비스도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는 누구나 쓰는 서비스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결국 문제도 없었거든요. 지금 프랙티컬하게 전 국민의 거의 상당수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전혀 문제도 없고 보안상의 문제도 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시도는 처음에는 어렵지만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들에게 더 편익이 가중되고, 또 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이제 신의 성실로서 그 약속을 깨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보안상으로든 뭐든 그렇다면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저희 이제 생각이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간편 송금 이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서비스의 모습을 보시면 이제 오른쪽과 같은데요. 단순히 이제 간편 송금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희는 결국 금융이 불편한 문제를 풀고 싶었던 것이지, 결국에는 이제 금융의 불편한 문제가 또 가장 자주 쓰는 행위인 송금에서 불편했기 때문에 송금을 먼저 해결한 것이지, 결국에 이제 금융 전반의 문제를 풀려고 저희가 비전을 세우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비전에 맞게 이제 모바일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를 했고요. 현재 40개 이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측정을 해봤는데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할 때 아무리 빨리 해도 2분 30초에서 3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앱을 키는 순간부터 쟀을 때요. 근데 저희는 30초면 되거든요. 그래서 토스에서 송금하시는 모든 분들이 인터넷 뱅킹을 썼으면 2분 30초 정도를 낭비했을 텐데, 토스에서는 아주 간편하게 30초 만에 송금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누적으로 일어난 송금 건수에 2분 30초 정도를 곱하면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세이브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게 벌써 4,000년이 넘습니다. 예. 결국 어떤 A와 B라고 하는 이렇게 두 지점이 있을 때 거기를 가운데 강이 있어서 건너기 어려우면 저희가 돌아가는 대신에 다리를 세우면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세이브해주고 사실 그게 결국 혁신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아주 새로운 기술, 신기술, 지구에 없던 기술을 만드는 게 혁신이 아니라 이미 가능한 기술을 함께 이렇게 투게더 해서 통합해서 경험을 제공하는 게 어려운 것인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시간을 줄여주고 고민을 줄여주고 하는 것들이 진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지구에 없는 걸 만들다기보다 이미 사람들이 매일 하고 있는 활동들을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간편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가 주되게 집중하는 혁신 포인트인데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4,000년이 넘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시간을 세이브해줬다는 점에서 저희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아이의 얼굴을 한 번 더 볼 수도 있고 와이프라든지 남편과 한 번 더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길을 걷다가 멈춰서서 사고가 있었을 일도 다 저희가 피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인터넷 뱅크 추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의 인터넷 은행 추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추진하는 은행은 쉽게 얘기해서 포용과 혁신의 챌린저 뱅크입니다. 챌린저 뱅크가 뭐가 다르냐, 기존 은행 혹은 기존에 나왔던 인터넷 은행들과 뭐가 다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면 챌린저 뱅크가 원하는 것은 수익 개선이 아닙니다. 챌린저 뱅크는 본인들의 수익을 줄이더라도 혁신을 일으키고 비용을 다운시켜서 근본적인 시장의 재편과 변화를 만드는 것이 챌린저 뱅크입니다. 해외의 많은 이 은행들, 저희가 예를 들었던 뉴뱅크나 몬조, 레볼루트, 그리고 스탈링뱅크나 아톰뱅크 같은 1세대 뱅크까지 합쳐서 모두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시장의 변화를 원하고 있고 그 근본적인 시장의 변화의 근간은 고객 경험의 혁신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오버드래프트 피라든지 조금 비용을 늦게 온타임리 정시에 맞춰서 돈을 갚지 않으면은 엄청나게 그 과금을 높게 해버리거든요. 소비자에게 통지도 없이.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은행들이 신뢰를 잃게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고,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그런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가장 우선이고 돈은 덜 벌어도 된다라고 하는 은행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저희도 이제 그런 시장의 혁신을 원하는 겁니다. 고객들이 응당 경험해야 되는 금융의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고객들에게 많은 수익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신뢰 회복이 먼저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그러면은 지금 한국에서 뭐가 부족하냐라고 저희는 생각하냐면 두 가지, 그게 포용과 혁신인데요. 일단은 포용의 면에서는 한국에 이제 계좌 없는 사람 없고 카드 없는 사람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금융 소외계층은 많이 계십니다. 제 주변에도 신용등급이 안 돼서 대출을 제대로 못 받는 직장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대기업에 분류가 안 되거나 상장기업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제가 좋은 예인데 저는 토스의 대표인데 제가 그래도 아주 월급을 못 받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넷 은행, 가장 유명한 인터넷 은행 앱을 써서 대출을 하려고 하니까 저를 사이돌 대출로 연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신용평가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는. 근데 토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계좌나 카드의 거래 내역 데이터를 이용하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어떠한 기업이 어떤 소비자의 모든 자산에 대한 거래 내역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기존의 신용평가 기관에서는 할 수 없었던 신용평가도 저희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혁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혁신을 통해서 기존에 5%짜리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20%에 가까운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일을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혹은 그런 과도한 대출로 인해서 접근하지 못했던 사용자들, 특히 또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이제 소호몰을 운영하시는 셀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사실 신용도는 자신들이 벌어들이는 수익과 사입 과정, 온라인에서의 매출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데이터가 지금 전혀 정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도만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오래 관행이 돼서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다시 질문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은행을 만들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건데요. 은행에 저희가 도전하는 이유는 그 금융 소비자의 뱅킹 경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설계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은행에서 뱅킹에서의 경험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말 좋은 선례를 좀 남기고 싶고 기존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불가능했던 혁신을 저희가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들이 지금 여론에서 던져지고 있는데 뭐 토스는 금융 주력자이냐 아니냐, 혹은 은행에 참여 없이 인터넷 은행이 가능하냐, 빠르고 실험적인 스타트업 문화의 은행 운영이 가능한가, 이런 얘기들이 오고 있는데요.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미 언론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저희는 저희가 금융 주력자이거나 금융 비주력자이기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회계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그냥 돼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금융 주력자로 분류가 그냥 되고 있어요. 저희가 원하거나 원치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 저희가 인터넷 은행을 준비하는 시작부터 끝까지 늘 그러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 기존재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은행 쪽 인력은 그렇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인력의 10% 미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충분히 이제 저희가 아주 훌륭한 패키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채용을 통해서 은행에서도 이제 유능한 분들을 많이 모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저희가 그 지금과 같은 스타트업 문화의 은행이 아니면 이 금융을 혁신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이게 지금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혁신을 실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혁신을 통해 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공인인증서 없이 송금하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인증 절차가 많을수록 안전한 거 아닐까? 그걸 인증 절차 없이 금융거래를 허용해도 되나? 보안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보안 전문가들도 아닐 텐데 수십 년 동안 전자금융 거래의 전문가들이 만든 서비스가 아닌데 과연 그 송금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혹은 국내에서 과연 이게 도입이 가능한 모델인가? 해외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결국 그거를 다 정직하게 굳이 일일이 해명하지 않고 증명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터넷 은행 관련해서도 저희는 저희가 생각하는 한국에서 혁신을 만들기에 필요한 인터넷 은행의 정답지를 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도전들이 남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굉장히 좀 사명감 넘치는 조직으로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사실입니다. 저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보다도 저희가 죽기 전에 이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하나라도 일으키는 것이 더 중요한 200명 넘는 임직원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요. 이분들 모두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항일운동 하듯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금융혁신을 만드는 것이 개인적으로 돈을 잘 벌고 편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운동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금융혁신을 하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보상이 굉장히 낮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올해부터 급격한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혁신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금융결제 인프라에 대해서 근본적인 혁신을 정부 주도로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이 도입된다면 신정법 개정을 통해서 이것도 굉장히 큰 변곡점을 일으키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미 아마 5월에도 발표가 될 텐데 수십 개의 업체들이 현행 법상으로는 진행하기 어려운 혁신적인 아이템들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적인 계기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지금 정부 주도의 강력한 이제 금융혁신, 그리고 이제 그것에 호응하는 민간 시장에서의 많은 풀뿌리와 같은 이제 사업체들이 등장하고 그것의 이제 그런 혁신성은 사실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굉장히 원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아주 폭발력 있는 변화들을 일으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바쁘게 회사 생활하고 집에 가서 애도 봐야 되는데 지금 은행 가가지고 대출하려고 막 3번, 4번 방문하고 그거를 서류를 다 복잡한 재직증명서부터 다 띄워가지고 서류를 제출하고 이거를 안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과연 지점에 가실까요?
예, 안 가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인터넷 은행이 붐이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가시는 걸 텐데 이러한 법들의 도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모든 금융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아까 보여드린 그런 빠른 커브를 통해서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은 커머스라든지 광고 시장들보다 배 이상 크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